모두 함께 외쳐봐요 성투의 전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 먼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투자, 2025년 투자에 또 좋은 일들, 성투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꽤 길었었는데, 이제 설 연휴가 막상 시작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좀 좋은 보조 지표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도움될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제 마음에 딱 드는 지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이제 백두산 탐험대 멤버십 분들과 백두산 암벽 등반가 분들이 정말 제가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멤버십 전용 영상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조금 나눠서 앞에 설명하는 부분 이런 거는 어차피 잘 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만 듣고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전체 공개로 하고 뒷부분은 이제 멤버십 공개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잘 쫓아와 보시면서, 좀 너무 요즘 장이 뭐 국가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국내외 정세가 뭐 불안하고 또 급변하고 또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장이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테마가 막 생겼다가 새로운 테마가 생겼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중국에서 AI 또 딥시크라는 게 또 엄청나게 파급력을 일으켜서 미국 장이 또 엄청 출렁출렁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그날 단타하듯이 이제 그 쫓아가려고 하면 직장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좀 그 스윙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차분하게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겠구나 이제 싶은 그런 지점들을 조금 찾아서 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고민해봤던 내용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가치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로서는 가치 투자만큼 그래도 좀 리스크가 적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카카오페이나 토스증권 아니면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업비트 이런 데서도 적립식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일 뭐 한 주, 아니면 매일 뭐 만 원어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매주 뭐 한 주, 매주 뭐 10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월에 얼마어치 뭐 10만 원어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수점으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수점으로 산다는 뜻인데, 이거는 되는 종목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미국 주식은 대체로 소수점 매매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인도 소수점으로 살 수 있으니까 금액으로 딱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립식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립식으로 같이 투자를 한다 하면서도 이제 부화 내동 하시는 분들은 적립식 투자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차트가 떨어지면 오히려 내가 여기서 뭐 몇 주 이 관점에서 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얼마 요 관점에서 보면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모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주식을 몇 주 모았냐 이제 이 관점에서 계속 모으다가 그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냐 안 됐냐 이 유무만으로 계속해서 매수할지, 아니면은 이제 매수는 그만하고 홀딩할지, 아니면 매도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접어드는 것인데 지금 이미 주가가 엄청 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가치 투자를 한다고 들어가면 그 수익을 보고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치 투자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을 했다 하면은 적립식으로 사기 때문에 적립식이란 얘기는 시작이 되게 작은 금액으로 점점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미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부담 없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가치 투자도 어느 정도 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매력적이 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뭐 저희 멤버십 분들은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로 또 얘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좋은 주식 유튜버들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보면 주식 단테님이 이제 제가 제일 제가 하는 매매와 유사한 매매를 추구하시고 있고 뭐 영매 공파 기법이다 아니면 밥그릇 패턴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밥그릇 패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싸지고 횡보를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 하락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 횡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냐,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요 부분에서의 어떤 차트적인 특성들이 있냐, 그거에 맞춰서 뭐 영매공파라고 이제 쉽게 이름을 지어서 요 밥그릇 패턴을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유목민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와 차트, 거래량, 뭐 차트 안에 거래량이 있지만 이게 재료 안에 또 더 큰 관점에서 시황을 같이 보아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다. 차트 안에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재료로 올라가는 거냐, 전체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매우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희파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황과 재료에 대해서 섹터, 테마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차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센 놈이 더 간다. 뭐 약간 이런 주의로 보고 계시는데 이 세 분들이 전부 다 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그 관점들을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테마 투자 얘기가 나와서 잠깐 테마 투자 시 중요한 점들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뉴스를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이미 한 발 늦었어요. 한 발 늦은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으냐면 이 뉴스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한 건지 이거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뉴스를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최근에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등극했다. 뭐 이런 거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전 테마지만 이제 테슬라가 엄청 잘 팔린다. 뭐 이랬을 때 테슬라 관련 주도 그렇고 배터리 관련 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저는 이제 다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혹은 이제 정치 테마 이런 정치 테마주는 뭐 이제 약간 순환 뭐 대선주다 이러면은 4년마다 이렇게 약간 순환매가 있는 이런 건데 완전히 기존 정치 테마에 없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때 파급력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예전에 있었던 테마지만 이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뤘고 최근에 그 딥시크 때문에 이제 최근에 한 10% 이상 훅 떨어지는 이런 상태를 맞이했는데 GPU의 활용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느덧 AI 그 딥러닝 할 때 이제 그 병렬로 학습하는데 이제 GPU가 그래픽의 G였는데 이제 GPU General Purpose GPU가 되어서 요걸 학습할 때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GPU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프루프 오브 워크의 POW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채굴할 때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게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도 이게 뭐 특정 학교나 특정 기업, 소수의 기업에서 하던 것이 이제 AGI를 향한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제 완전 그 특이점이 다가온 현재의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테마가 형성될 때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될 때 중요한 거가 그 섹터가 다 가는데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대장주냐, 요거가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있던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이슈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가 파급력이 어느 정도 큰 이슈냐,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테마 투자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테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트를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유튜브로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거를 매매하는 걸 좋아하냐? 일단 싸진, 저평가된 PER 관점도 맞겠지만 이제 일단 차트적으로 싸진 종목들 중에 다시 가려고 꿈틀꿈틀 거리는 놈들의 그 징조를 좀 봐보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테마와 재료는 이미 다 차트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갑작스러운 사고나 뭐 9.12 사태나 코로나 사태, 아니면 뭐 자연재해, 아니면 무슨 테러, 뭐 원전 뭐 폭파, 뭐 전쟁, 뭐 이런 갑작스럽게 예견된 거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다수는 이미 차트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차트에 녹아져 있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은 싸게 많이 모아서 올리면서 매물을 넘기려고 하겠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차트에 녹아져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최대한 적게 올랐을 때, 그러니까 막 내려가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막 내려가다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한 주도 주체들도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너무 미리 많이 사게 되면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못 가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아래로 확 내려 꽂으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리고 더 아래서 더 모아서 가는, 이런 경우가 된다면 주도 주체들도 좀 손실을 많이 본 거고,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손실을 많이 보고 더 아래로, 계획보다 더 아래로 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올릴 때 그만큼 더 올려서 팔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차트에 녹아져 있는 이런 힌트들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뉴스나 테마는 그 이후에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처음부터 막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보초병 보내놨다가 조금씩 피라미딩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더 사고 더 사다가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그 관점, 그 손절선은 지키고, 손절선을 안 무너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점점 비중을 더 실으면서 더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운영의 묘가 여러분들이 점점 더 갖춰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차트에 옮겨 보려고 이런 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싸진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장기 이동평균선이나 혹은 신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역배열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좀 싸진 종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하려면 이제 거래량이 삐죽삐죽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그런 매집봉 윗꼬리든 아니면 윗꼬리가 아니고 장대 양봉이든 어쨌든 거래량이 터진 매집봉이 뭐 3개 이상 점점 매집봉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들을 한번 표기해 보자. 그리고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한 이후 눌림에서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백두 이격도 박스나 뭐 아니면 다중이 영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하는 이제 그런 차트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쌍바닥은 이제 주가 모양이 쌍바닥이어도 좋고 아니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것 앞뒤에 전후에 불기둥이 있으면 신뢰도가 급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것들인데요. 일단 여기 역배열 상태에서 매집봉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매집봉 거래량 터진 것들, 요런 거래량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들에 이제 숫자가 표시가 되고 역배열 상태일 때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두두둑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연속되게 올라가게 돼놨고 그리고 요 3번이 나왔을 때 요때 시점에 요런 박스들을 업데이트하게 해놨고 요 박스를 상단을 돌파할 때 혹은 하단에 지지할 때 이럴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 타점 혹은 이때 한번 쏘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지지할 때 요 3번 요런 자리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은 지금 요 매수 타점인데 여기에서 1번, 2번, 그러니까 3번이 나오기 전이긴 했는데요. 요 2번이 나왔을 때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 쌍바닥 형태가 나온 혹은 이렇게 바닥에서 쌍바닥 형태가 나온 요런 자리들이 이제 좋은 또 매매 타점이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이 다중이선인데 다중이선이 영선을 돌파하는 이 정도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른 시점에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기둥이 어디 있냐? 불기둥이 여기에 있고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다중이와 불기둥이 나온 1번부터도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이건 다른 종목인데요. 이렇게 하락하고 뭐 여기는 역시 그 멀티 침체 양봉 최바닥은 잘 잡아줍니다. 멀티 침체 양봉 화살표 뜨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하고 되게 지루한 장이 펼쳐지다가 1번, 2번, 3번 나오고 아까 그 자리를 돌파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매매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부터 요럴 때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한 요럴 때 사가지고 계속해서 물려 있으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이제 갈 때 됐을 때 요럴 때 또 이제 이런 다중이가 영선을 이제 돌파하고 이런 시점 그때 불기둥이 있는 요런 시점 매집봉이 있는 이런 시점 요걸 조금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요 확대해서 보면요 그래도 요 정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7,000원일 때부터 14,000원일 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다중이 영선이 돌파되는 시점, 불기둥이 나온 시점, 이때 매집봉이 1번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찌르고 빠졌다가 2번, 3번 뜨고 여기 한번 오르고 다시 지지하고 오르는 요런 시점에도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것
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단계인데요.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쌍바닥을 찍을 때 이제 표시해 주는 거를 좀 만들고 싶은데 약간 되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를 아직 다 잡아주지 못해서 요거는 완성되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차트로 바꿔봐야겠죠. 이제 싸진 종목, 역배열, 신저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제 125선이 저는 이제 6개월 선으로 보고요. 이제 두 배인 250선을 1년 선으로 보고 있는데 6개월과 이제 1년 중간에 180이라는 것도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좀 중장기 이평선들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스트 이제 신저가에서 250일의 신저가를 만약에 갱신했다거나 이러면 좀 급락을 한 경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싸진 종목으로 한번 봐보자. 아까 전에 그 멀티 침체 양봉 딱 떴을 때 같은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으로 보면 이제 이게 6개월 선, 그 다음에 뭐 9개월 선, 1년 선 이렇게 봤을 때 6개월 선보다 9개월 선이 위에 있고 9개월 선보다 1년 선이 더 위에 있다면 역배열이 된 거다. 혹은 52주 신저가가 갱신됐다. 라고 한다면 일단 요 싸진 종목 기본 컨디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집봉은 이제 6개월 최고 거래량이든가 아니면 1년 최고 거래량이든가 아니면 60일 평균 거래량의 몇 배. 저는 일단은 해보다 보니까 이걸 요 변수를 멀티플리케이션 요거를 5로 놓고 5배. 그러니까 60일 평균 거래량의 5배로 놓고 해보니까 뭐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매집봉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박스를 그어주고 혹은 뭐 다중이 영선을 돌파했냐 아니면 백두 이격도 박스를 돌파했냐 이런 것도 뭐 활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번에 만든 거는 요 매집봉이 3번 떴을 때 기준으로 그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돌파하냐 혹은 돌파 후 지지하냐 이런 관점. 그리고 그 돌파 지지할 때는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나 주가가 쌍바닥이냐 이제 이런 걸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냐 그다음에 그 앞뒤에 불기둥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HTS로 가서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